자, 지난 시간은 안전관리의 원리에 대해서 다뤘는데, 자, 이번 시간에 이러한 안전관리 원리를 이용해서 산업 안전관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산업안전관리, 안전관리 중에서 산업안전관리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지. 왜냐하면 안전관리 중에서도 산업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이러한 생산활동의 대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인간이 이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이 바로 이런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우리가 하는 실수의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물론 산업 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이 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번 반복돼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지. 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산업 현장 속에서는 반복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상당히 높아지고, 바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처럼 이러한 실수는 바로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가 혹은 우발적 혹은 확률에 의해서 또 재해로 이어지게 되지.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안전관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선 우리가 하는 생산활동의 대부분은 생산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관리 속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선 생산관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중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지. 거기에 이렇게 좋은 생산성을 갖고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이 좋아야 되겠지. 그럼 품질은 결국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어. 왜? 처음에는 우선 물건을 만드는 생산 기술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중점을 많이 두었지. 우선순위를 생산에 두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물자가 상당히 부족했지. 왜? 그때는 생산 기술도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생산되는 것들도 많지가 않아.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제품 생산되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들이 한 2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생산품들이 있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런 상당히 많은 생산 제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물건을 만들기만 해도 팔리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세운 것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생산 제일 하던 것이, 자,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가서 사회가 좀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만든 제품이 품질이 좋지 않으면 또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만 해도 품질 제일, 그래서 법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품질관리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불량률을 줄이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이 경제였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이런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때는 지상과제였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골라서 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던 것이 이렇게 품질을 좋게 만들어도 결국은 이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도 높아져서 그 당시 품질 제의를 외칠 때만 해도 3시그마 시대였지. 100개 중에 1개 분량이 나올까 말까 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지상과제인데, 지금은 6시그마 시대가 되었지. 100만 개 중에 분량이 지금 하나 있을까 말까.
그리고 물론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자 하는 것은 점점 좋아졌어요. 이런 단순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격이나 성능 그리고 납기까지 포함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품질에 포함이 되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자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이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했던 안전사고지. 안전사고가 나니까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왜? 이러한 것들은 비용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처럼 비용이 증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고로 인한 비용 증대는 결국은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이것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이런 곳은 지금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일하는 것은 특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지. 그러면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선 좀 더 사고가 안 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느 곳에 가던 안전 제일이라고 써붙여놓게 되지.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된 얘기지만은 혼다 미국 공장 같은 경우,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에서 마켓 쉐어를 점유하고 있지. 그래서 미국 공장을 운영하는데 첫째가 안전, 둘째가 품질, 셋째가 생산성 이런 식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안전을 전개할 때 원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누누이겠지만 결국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서 PDCA 사이클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래서 PDCA 사이클에서 근데 여기서 안전관리는 PDS의 원리에 따라 관리를 전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선 PDCA하고 PDS하고 뭐가 틀리냐? 한번 볼까? 그래서 자, 우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바로 글자 그대로 PDS의 P에 해당하는 플랜이지. PDCA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이 제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D가 되지. 2가 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체크하는 것. PDCA 사이클의 C가 되지. 그래서 이것은 S. 이것을 체크를 S로 바꿔서 C로 해놨어.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체크를 하면 우리가 평가가 주가 되지. 그리고 점검. 그러다 보니까 평가 점검이라고 하는 그냥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점검하는데, 자,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처럼 안전은 뭐야? 우리 주변 혹은 산업장, 사업장 주변에서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는 것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 평가만이 아니고 찾아내자. 무엇을? 위험 요소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가자. 해서 물론 C도 되지만 체크도 되지만 C를 집어넣어서 그래도 PDS의 원리에 따라서 관리를 전개해 나간다. 자, 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PDSI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 그냥 단순히 액트라면 조치를 취하는데, 단순한 조치를 넘어서 그냥 기존의 관행 이러한 것들을 전부 개선해서 또 향상시키자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임프루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한다? 바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 그냥 한 번 돌렸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적으로. 자, PDC에서도 얘기를 했지. 자, 이것이 PDSI가 되었을 뿐이고, 그래서 무슨 원리? PDS 원리에 따라서 관리를 전개하고 관리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임프루브까지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식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런 것이 3, 4년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 자, 효율성을 찾다 보면 결국 계획 추구하는 건 뭐야? 효율성과 혹은 나가서 생산성이지.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생산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게 되지. 어떻게? 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지. 그러다 보면 결국 PDCA 사이클을 돌리는데 필요한 PDCA 사이클은 뭐야? 바로 관리지. 어떤 관리냐? 안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조직과 관리가 되면 결국 이것이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거,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이 유기적으로 하면서 무엇을 달성해? 안전관리의 목적. 뭐야? 안전관리 목적은 뭐라 그랬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재해 예방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평가가 안 된다는 거야. 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 잘잘못을 따지고 미흡한 것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정으로 이루어진 사회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야 우리 동료가 한 걸 어떻게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 미흡하고 평가를 해갖고 이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평가ውን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근데 적절한 평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개선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지. 자, 뭐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찾아내고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낸다는 건 뭐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평가가 결국 잘잘못을 누구의 잘못이라는 걸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한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전관리 전개 원리는 이와 같이 PDS의 평가 C를 그러면 잘 안 되니까 그냥 Certify로 바꾸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PDCI 원리로 하자. 왜? Certify로 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형태로 가서 PDCI 원리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적합하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PDCA, 플랜드 체크 액트의 4단계 사이클에 따라서 안전 관리를 실시하는 건 보편적이다. 여기서 체크. 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정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계약사회지. 우리 동양 문화하고 틀려갖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혹은 그것이 전 사회, 국가의 기독교 정신이 뿌리박고 있는 기독교도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계약.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요즘 여러분들 알바를 하더라도 이제 고용계약 다 맺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게
계약도 뭐야? 일종의 문서화지. 또 그러니까 문서화가 또 우리 전통적으로 좀 약하지. 뭘 쓰고 하는 것은 너무 또 사람이 이렇게 글로 써갖고 탁 맺고 끊는 게 또 명확해도 좀 우리 문화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되는데 지금 차츰차츰 바뀌고 있지. 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PDCA, 결국은 PDCA. 뭐 이것을 PDCI라고 하든 PDCA라고 하든 결국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 근데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PDCI. 그래서 S가 다시 C가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2010년 3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안전관리기본법, 그다음에 재난관리기본법 이런 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PDCA 사이클에 따라서 제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이 PDS 관리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체크 혹은 C 혹은 certify 하는 형태로 해서 그건 뭐냐? 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빠지긴 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관리의 기본 원리다는 것. 그런데 이게 뭐 산업안전관리 그렇고 자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돼? 그것은 똑같을 뿐이지 대상이 달라질 뿐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왜 PDCA 사이클이 아니면 안 됩니까? 물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PDCA 사이클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갈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라는 것이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자, PDCA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직, 관리하는 조직도 필요하고 그 조직도 그러면 각각 하고자 하는 역할 혹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게끔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그렇다 보면 그게 유기적인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스템화 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이지. 그래서 전담 안전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그냥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불분명해진다는 것. 어떤 게? 책임과 의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중요 임무는 안전기획. 안전기획은 어떤 것이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위험을 분석하고 자 분석을 하면 거기에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대책을 수립한다면은 바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작성, 플랜.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지. 실행을 했으면, 계획을 했으면 실행을 하고. 자, 그러면 실행이 됐겠지? 자, 그러면 점검. 여기서 바로 체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기계, 설비 등 이런 시설물 그다음에 거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 또 이런 것을 시설이나 장치로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해를 예방할 수 없으니까 안전보호구라든지 이런 관리까지 포함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자, 그 이후에 조치로서 할 수 있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작업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뭐야? 바로 임프루브가 되고 여기서는 액션이 되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기억을 하고. 결국 전담안전관리 조직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건 PDCA 사이클에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 생산 라인이 있으면 라인의 관리 감독자나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무 수행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조직은 결국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의 임무 및 역할은 이것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것을 정해놓고 있어요.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11조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설물은 기계가 있고 기구가 있고 설비 등이 있겠지. 이런 것들의 안전 점검 그리고 안전장치는 잘 갖춰져 있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보호구는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착용 및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는지 또 제대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서 시행령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 라인의 관리 감독자 혹은 안전 담당자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진다고 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관리 감독자나 안전 담당자의 안전보건 업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도 확인을 해야 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소속하는 작업자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방어장치를 점검하고 그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또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나 또 이에 대한 응급 조치도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업장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통로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서 사람이 전도하거나 이럴 일은 없는지 또 작업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관리 감독하고 하는 소속 근로자한테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지 또 안전점검표도 만들어서 소속 근로자가 스스로 점검을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지. 그리고 환경은 괜찮은지 하는 작업 환경 측정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작업명 혹은 측정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정돈 기준도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시키고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적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작업 능력이 어떠한지 남녀노소냐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 통해서 작업 배치도 해야 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속근로자 안전보건 의식을 고치시기 위한 활동도 추진을 해야 돼. 또 이상이 발생하는 혹은 긴급시에는 어떻게 조치할지 조치 방법도 작성해야 되고 이처럼 소속 근로자예요. 철저하게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도모해야 돼. 또 사업장 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표지나 혹은 표시가 있다면 이것도 부착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스 폭발 사고, 화재 사고, 사업장 이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돼? 줄줄이 구속될 때 바로 감독자하고 안전 담당자가 구속이 되는데 왜? 자, 이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것은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 안 되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 결국 1에서부터 14가지 적혀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사고가 그렇게 일어날 일은 없지.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에서 그때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나갖고 50명이 넘는 사람이 사상자가 났는데 자, 그럼 그때 바로 사업주도 구속이 되지만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 이런 사람 다 구속이 됐지. 관련된 사람이 그때 16명인가 구속이 됐는데 자, 그 화재 사고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작성해서 그것을 소속 근로자가 자, 이런 불꽃이 튈 수 있는 용적 작업할 때는 근처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지. 소속 근로자도 안에 사고가 났지만은 그걸 점검토록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작업 환경도 측정해야 되고 정기정돈을 통해서 인화물질이 그런 작업 현장에 있도록 하지 않은 것 등, 또 안전보건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작업하기 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했냐 이런 것 등등 하면 뭐 거의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또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가 되는데, 이 관리자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안전공학을 안 배웠는데요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 자, 그러면 이런 조직이 있으면 조직을 통해서 위험 발견 활동하고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무엇이 위험한지 위험 요소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이 위험 발견 활동과 안전 점검은 뭐냐? 바로 C 체크 혹은 서티파이 같은 경우, 서티파이는 자, 그래서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이 시간에 제일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결국 이러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한 인증을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바로 발견 활동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 PDCA 사이클에 바로 C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 이런 체크 활동이 안전관리가 산재관리 차원. 산재관리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산업재해 예방 관리 차원에 전개되고 있는 사업장 같으면 그냥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위험 발견이 재해 보고서나 안전수찰, 안전점검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재해 보고서, 안전순찰, 안전 패트롤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 보통 하는 것이 안전관리가 산재관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장이 된다는 것. 안전관리가 사고관리 차원에서 되는 사업장은 이러한 수단뿐만이 아니라 사고, 공상사고. 공상사고라고 하는 것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에 준하도록, 그러니까 산재로서 보건한, 산업재해로서 보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형태로 하는 것을 공상사고라고 그래요. 근사사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에 가까운 사고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차사고 같은 것도 근사사고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위험 발견을 하는 경우, 이것은 사고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것. 자, 위험관리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 이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위험 예지 활동. 그러니까 무엇이 위험한지 미리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재 재해 발굴 운동. 지금까지 사고는 안 났지만 또 사고가 날 만한 건 무엇이 있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하고 잠재 재해를 발굴하는 운동. 그리고 전문적인 위험 분석까지. 전문적인 위험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이 위험성 평가 기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다루게 되는데, 자,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된다면, 혹은 이런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혹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을 발견하는 것이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을 추구해 볼 수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지. 마찬가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지. 자,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지금 사고가 안 나고 그랬으니까 글쎄 여기서 무슨 위험이 있을까 하고 위험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비도 할 수가 없지. 자, 사고는 안 났지만 지금 이 조명이 달려있는데 저 조명이 보니까 상당히 크네. 근데 저것이 결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떨까? 여기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저기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위험을 찾아내야 되겠지.
또 여기 이렇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런데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때는 빔 프로젝터에서는 그냥 얇은 화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이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뭐 필기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무게도 나가고, 자, 이것이 자칫 잘못 받쳐져 있거나 그래서 이게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하고 잠재재해까지 발굴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험을 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알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따라서 위험을 발견하는 것이, 발견 자체가 안전관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험을 아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 또 사람의 출입이 곤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해서 뭐 결함은 없는지, 또 위험을 찾아내고 하는, 주기적으로 또 장비 고장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산재관리 차원의 안전관리도 있고 사고관리 차원도 있고 위험관리 차원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위험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 다음 차원이 사고관리 차원이고, 산재관리 차원은 그 다음 수준이고, 그러면 우리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전개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사고방지, 하이니의 사고방지 5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조사 분석 있지. 조사는 사전조사가 있고 사후조사가 있지. 사전조사는 사고 발생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조사.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이것을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찾아내어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전조사고, 사후조사는 재해가 발생을 했어. 그 이후에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지 하는 원인 분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후조사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이니의 4단계, 그 다음 단계인 대책 선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조사, 사후조사, 이것이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대책 선정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것처럼 꼬리자리기 식으로 돼갖고 그냥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작업자의 실수다, 혹은 작업자가 졸아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사고는 결국 다른 작업자가 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 혹은 똑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작업자가 졸았다면 왜 그 작업자는 졸았을까? 근무시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작업이 너무 과도해서 피로를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등등, 결국은 원인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기대된다는 건 적절한 대책을 선정해서 그것이 다시 실행이 되고, 그것이 했을 때 결국은 다시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는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고, 분석 기술이 결국은 안전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안전대책을 선정할 때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안전대책의 적용 원칙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에 대해서는 사고 방지 혹은 나아가서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결국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사고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 사고 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하면,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사고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사고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사고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재해 중대성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재해 국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위험성을 평가할 때 그것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치명성이나 중대성 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대책은 이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위험성을 낮춰서 그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또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치 않는 사상을 바로 우리가 사고라고 그랬지. 또 이런 사고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 특히 산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재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고의 결과로서 그것이 인명은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에는 손실 혹은 손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재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사고 방지와 재해 예방, 사고 방지를 통해서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안전대책을 적용할 때 원칙이 있는데 우선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있어. 근원적인 안전조치는 글자 그대로 사고의 근원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안전조치. 그래서 현장에 위험이 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안전조치라는 것. 자, 날카로운 것이 있어. 그럼 날카로운 것에 지나가다 베인다든지 긁힌다든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근원적으로 그럼 날카로운 것을 없애야 되겠지. 마찬가지. 그 위험은 기계가 될 수 있고 설비도 될 수 있고 또 그 작업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작업에서 취급하는 위험 물질이나 과다한 에너지 혹은 다른 형태로 변형한다든지 대체해서 처음부터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는 조치. 그래서 실제로 발견된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또 설계 단계의 기본 원칙 조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fail safe와 full proof 개념이 포함되는데, 여러분들 인간공학 시간에 배웠던 fail safe,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떠한 멍청한 짓, 바보 짓을 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개념을 포함해서 안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기본 원칙을 조치하려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설비 측면에서 안전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안전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위험원이 될 수 있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혹은 그 작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위험으로 이어질 일이 없지. 자, 그 다음 단계로는 방어적인 안전조치가 있어. 자, 날카로운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기술로는. 혹은 또 작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랬을 때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곤란할 때 그 다음에 안전조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최선책이면 방어적인 안전조치는 차선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결점은 기계나 설비를 수리, 정비하기 위해서 방어장치를 탈착하는 경우, 혹은 작업이 끝나면 다시 조립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위험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회전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회전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기어가 됐든 벨트가 됐든 존재하는데, 자, 벨트가 돌아가고 있으면 자칫 신체나 혹은 작업복이나 이런 등등 혹은 작업물 이런 것들이 말려 들어갈 수가 있지, 회전체에. 그러면 자, 그 회전체를 없애서 아예 그 작업을 없애는 것, 그걸 다른 형태로 해. 뭐 가공을 해야 되는데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사오든지 가공되어 있는 걸 갖고 와. 그러면 이것은 근원적인 조치고 가공할 필요가 없어야지.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돼.
자, 그러면 회전체에 바로 커버를 씌우는 거지. 그것이 방어장치가 되지. 그런데 자, 회전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마모하기 마련이지. 마모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기 위해선 다시 커버를 떼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이런 방어장치를 탈착했을 때,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조립을 하는 거 잊어버리든지, 뭐, 귀찮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하는 경우, 그대로 위험이 방어장치 경우에는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자, 거기에 이어서 보호적인 안전조치는 자, 그런 쪽으로 어떻게 얘기를 못해. 자, 방어적으로도 근데 회전체 뭐 혹은 예를 들면 회전체에 커버를 씌운 단지에서 직접적으로 말려 들어가지는 않긴 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취해지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어까지 했는데도 자, 그런 다음에 자, 말려 들어갔는데 손이나 이런 게 말려 들어가면 되니까 작업복을 입는데 작업복은 이렇게 너풀거리면 언제든지 커버가 떨어진다든지 커버가 없을 때 말려 들어갔으니까 꼭 여미는 작업복을 입는다든지 혹은 손 같은 게 말려 들어가거나 해도 다치지 않게 뭐 보호 장갑을 낀다든지 하는 이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장갑을 끼면 아무래도 이렇게 맨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장갑을 끼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작업하는데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되도록 안전보호가 필요 없는 작업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보호구 없이 그냥 평상복 차림에 평상복과 같은 간편한 차림에 뭐 그냥 맨손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뭐 마스크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 이런 안전보호가 필요 없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안 하면 사고가 나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원적인 안전조치, 방어적인 안전조치, 그 다음으로 보호적인 안전조치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표시적인 안전조치, 위험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만큼 중요한 간접적인 안전조치지. 자, 회전체에 여기에 손이 말려 들어가 있어야 주의, 위험 표시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혹은 머리 조심이라든지 뭐 등 이런 것은 표시를 통해서 안전을 지키기만 한 누구한테? 그 구성원들한테 혹은 사용자한테 그것이 표시적인 안전 조치가 된다는 것. 자, 이런 안전 조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면 그 작업에 대해서는 우선 근원적인 안전 조치에 얘기한 것처럼 안전 설계를 통해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안전 조치를 일단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거기에 뭐 덮개, 가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안전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차단하거나 봉쇄하는 방어 조치. 그래서 이 방어 조치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든지 방어 조치가 혹은 돼 있더라도 작업자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주의하도록 유도하고 왜? 주의력은 항상 우리가 계속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주의력을 유도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작업 방법을 개발해서 작업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기준도 마련 적용하고 또 안전 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 작업자나 구성원들이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고가 발생하도 그 중대성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작업 공구나 이런 걸 개발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 보호를 지급해서 또 착용하는 훈련을 혹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게 되면 결국 대다수의 작업자들이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그 불꽃이 튀어서 화재로 이어진다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그래서 그 어떠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누구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안전 표지 지시대로 행동하면 절대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줘야 되겠지. 이 안전 표지대로 지켰는데도 뭐 별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자, 작업을 할 때 안전 기준. 왜? 이것은 결국 안전 기준도 공학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 왜? 생산 현장에서 결국은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지. 근원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런데 위험원은 생산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산 수단인 경우가 아직까지는 대부분 많다는 것. 모든 것이 결국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기계가 작업을 하게 되면 좋지만은 지금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뭐 등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같이 일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 그래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법은 결국 위험성을 통제하는 것. 또 혹은 위험원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인 이러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면 결국 안전성은 더 커진다는 것이지. 왜? 안전성이 가능성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과 또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성, 피해 중대성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결국 가능성이 적어지면 그만큼 안전성은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준 이것을 마련해주면 그리고 그 기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지겠지. 예를 들어서 자 인화물질이 있을 때는 그것을 치우고 인화 작업을 용접 작업을 해라 그러면 용접 불꽃이 이것이 불의적으로 튀더라도 화재로 이어질 일은 없겠지. 또 불꽃이 튀지 않게 뭐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작업 기준을 마련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표준 혹은 표준 작업 방법과 어떻게 안전을 지킬지 안전 수칙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업 안전 기준은 결국 작업 표준과 안전 수칙이라는 것. 그래서 작업 표준은 생산 활동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서 또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작업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작업 안전 기준을 이걸 만들 때는 특히 불안전한 작업 자세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작업 자세나 행동을 줄일 수 있거나 없애는 쪽으로 작업 안전 기준이 되겠지. 또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이라고 해서 작업하면서 움직일 때 사람과 기계가 동선이 겹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을수록 사고 가능성은 커지겠지. 또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 그래서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일단은 안전의식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지. 우리가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의식의 결여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안전의식 고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만이 자 안전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안전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지 결국은 내가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지. 사고를 안 당함으로 해서 내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러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안전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안전의식 고치와 또 내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안전 교육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 물론 이것은 단순히 교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또 훈련이 필요하지. 그래서 실제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자 단순히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고
작업 방법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는 안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고가 안 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고 혹은 이상 사태 혹은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회피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교육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훈련을 해야만이 다시 머릿속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쨌든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전교육과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훈련이 따라야 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대책 그리고 방어적인 대책, 조치 그리고 여기에 보호 조치 그리고 표시한 조치 또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작업 표준과 작업 안전 기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 훈련에 대해서 다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관리가 되는 입장에서 관리 감독자의 역할 등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산업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의무감을 갖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